이번에는 파이어스토어 룰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사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우리가 프론트라고 하죠. 이 HTML 여기에서 뭔가 파이어스토어에 읽고 쓸 수 있는 거, DB에다 읽고 쓸 수 있는 거 아주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여기에서 뭔가 뭐 이런 거 아이콘이나 이런 거를 뭐 숨겨봤자 결국에는 이 HTML은 누구나 가공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절대 그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누군가한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룰을 정해주는 건데 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엔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백엔드에서 이제 그런 보안적인 측면을 먼저 통과가 돼서 이제 얘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 여기서 지금 전부 다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나씩 생길 때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컬렉션마다 모든 룰이 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프론트를 위한 거다. 그 펑션스는 무적이기 때문에 이 룰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유저 정보를 지금 얘가 읽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파이어스토어의 유저스 콜렉션에 어떤 UID를 자기 자신만 읽어야 될 수 있는 거, 그거부터가 일단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거는 이제 사실 필요가 없고요. 매치를 하는데 이렇게 단위가 이거죠. 유저스 콜렉션에 아까 유저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뒤에 유저 아이디를 불러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에로우를 하는데 허락을 시켜주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읽고 쓰기. 그래서 리드, 라이트 이렇게 퉁쳐도 되는데 리드는 get과 리스트 형식 뭐 두 가지고 라이트는 업데이트, 딜리트, 크리에이트 이걸 합쳐놓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 리드, 라이트 결국에는 할 필요 없고 리드 먼저 할게요. 리드는 if 이 유저 아이디가 그 리퀘스트라고 auth.uid 이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유저 아이디와 제가 요청할 때 로그인이 돼 있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데 요게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읽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죠. 그냥 이거 카피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리드와 업데이트, 딜리트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UID가 같으면을 이제 처리했는데 우리도 업데이트 정도는 업데이트 정도는 요걸로 할 수가 있죠. 옷소 객체가 있어야 되고 객체 안에 UID가 있어서 같은 거는 리드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업데이트는 이제 언제 쓰려고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 유저가 방문한 횟수, 그리고 방문한 시간, 뭐 이런 것들 자기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거고, 예, 여기에서 create랑, 그리고 delete는 누가 해주나요? 지금 펑션스에서 하고 있죠. 얘네는, 안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돼요. 근데, 구분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펑션스에서 하고 있다. 그걸 알려고 그냥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고 이런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deploy fs 이런 게 왜 먹냐면 제가 fs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파이어스토어만 하는데 이 행위가 뭘 해주는 거냐면 이 룰과 인덱스 이 두 가지 정보 세팅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얘는 비교적 짧게 올라가게 되죠. 짧게 디플로이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된 거고, 자, 이제 보드에 대한 걸 해볼 건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그 보드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단계죠. 보드에 아티클에 커멘트, 이렇게 있는데 각각 그, 뭐야, UID 정보가 있어야 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예,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만 것 같아요. 그래서 폼에 세이브를 할 때 보면 UID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UID는 사실은 this. 스토어에 state.fire user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었죠. 근데 뭐 이거 로그인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예외 처리는 좀 필요하겠죠. if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뭐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 알려주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UID를 포함한 채로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예, 생성할 때만 UID가 생겨야겠죠. 폼. UID는 이렇게 생성할 때만 하고 업데이트 할 때는 UID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죠. 하면 안 되죠. 얘 어웨이트가 빠져 있었네. 뭐 가끔 이런 버그도 좀 찾아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UID와 함께 게시판 정보, 게시물이 아니죠. 게시판 정보를 이제 쓰는 것을 만들게 된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보드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를 하나씩 좀 써보자고요. 그래서 얘도 보드의 아이디를 받고, 지금 얘는 여기 지금 리스닝 하면서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러를 해주는데, 뭘 리드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리드는 아무나 해도 되게끔, if.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리드는. 하지만 이제 생성, 이 보드 게시판을 생성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생성은 따로따로 쓸게요, 라이트로 안 하고. 생성은 누가 하냐면, 레벨이 제로인 사람, 어드민만 이 게시판을 만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한다면, 레벨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유저스의 그 정보가 있을 텐데, 리퀘스트의 UID와 그거를 매칭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뭐 존재하는 거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 유저의 요 값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어떤 값을 읽어서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조건이 걸맞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로그인이 됐을 때 그 UID를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를 꺼냈는데 데이터의 레벨이 0인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글 쓰기는 그 어드민만 할 수 있는 거죠. 로그인하고 어드민만. 그리고 수정은 누가 하나요? 수정은 요 조건 플러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드민도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드민 중에서 아니면 또 레벨을 좀 낮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0이 아니라 뭐 2보다 작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걔네들끼리 이제 주인 권한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자신 것만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걸 그래서 펑션으로 뺄 수도 있어요. 펑션으로 뭐라고 하지? 체크 레벨도 좋고 어차피 산출물로 나오는 값이죠, 얘가. 레벨을 인자로 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서 그냥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조건으로 true와 false를 리턴해 주겠죠. 여기다가는 0, 뭐 이렇게 해주면은 0이 들어가서 얘가 레벨이 되고, 그리고 레벨보다 뭐 작게 한다고 하면 뭐 5면은 5까지는 되게, 뭐 4면은 4까지는 되게 로그인 돼 있으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줄여서 표시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줄인 이유가 업데이트 할 때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업데이트 할 때는 요 조건도 되지만 자기 자신 것도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데이터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뭐냐면
리소스예요. 리소스의 데이터를 좀 꺼내가지고 아까 UID를 이제 추가를 했죠. 폼 작성할 때 이 게시물의 UID와 자기 자기 그 뭐야 인증 정보의 UID가 같으면 같으면은 업데이트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딜리트도 자기 자신이 하든지 이거는 뭐 선택이죠. 자기 자신과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드민만 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놓으면 되고 아니면 따로 써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디플로이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선 뭐 프로드 레벨 뭔가 좀 안 되는 느낌이지. 디플로이를 해보면 넘어간 걸 볼 수 있고 사실 여기서도 규칙에서 넘어온 정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수정해도 되는데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보자고요. 종류는 뭐 테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면 게시판 정보가 만들어진 거죠. 정보는 만들어지는데 뭐 아직까지 또 뭐 에러가 나고 뭐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이제 그 하단에 있죠. 지금 보드 하단에 또 여기에 이제 아티클스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서브 컬렉션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냐? 간단합니다. 요 밑에다 그냥 바로 넣어주면 돼요. 여기 밑에 있죠, 지금. 밑에 있고 보드 밑에 아티클스가 있고 아티클 아이디가 이제 여기 들어올 거고 여기에서도 리드는 아무나 하는 거죠. 사실 여기 이 상단에서 에로 리드 if true를 해놓으면은 밑에까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구분상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드민 영역이 아니죠.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작성하는 사람은 로그인 된 사람만 만약에 하겠다. 그럼 뭐 뭐 승인,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서 처음이 5죠.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서도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고, 수정은 누가 하냐면 어드민이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드민이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뭐야, 자기 자신이 수정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하거나, 5레벨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또 뻔한 게 또 하나 또 있죠. 이 아티클 밑에 이제 코멘트, 그 댓글이 들어가는데 얘도 똑같다는 얘기죠, 사실은. 코멘트. 그래서 요 밑에다가는 사실 그 아까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로 해서 똑같이 처리를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사실은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설계를 했었구나라는 느낌을. 그래서 코멘트를 할 때도 5레벨 이하는 아무나 로그인만 했으면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업데이트와 삭제도 어드민이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로그인한 자기 자신의 댓글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디플로이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디플로이를 다시 해놓고 이제 글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됐고 여기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해봅니다. 예, 글을 작성했는데 카운트 1이고 이제 얘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부캐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좋겠죠. 부캐.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잠깐만 리프레시하고. 예, 많이 느리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잘 안 되네요. 예. 사실 제가 그 다른 부캐로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어드민이라서 지금 써진 거고,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글을 여기서 지금 쓰게 되잖아요. 자, 테스트에 아티클 문서가 하나 올라왔고, 이 아티클을 할 때 우리가 뭘 했나요? 이 카운트를 하나를 증가시켰죠? 여기서 에러가 나요. 예, 다른 이제 부캐로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에러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아무나 이제 막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조건부 필드에 대한, 예, 제가 그냥 써보면, 이거를 업데이트 1 증가시켜 줘야 되잖아요. 파이어 펑션스에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예, 제가 이제 필드 밸류 인크리먼트 할 때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값과, 그리고 지금 적혀져 있는 값이 처음에 0이었을 거 아니에요. 0이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0이었는데 1이 되고, 또 하나를 추가해서 2가 됐을 때 기존 값이랑 다를 때는만 업데이트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멘트가 늘어날 때 뭐가 증가되죠? 그 코멘트 카운트라는 게 증가되죠. 이거였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 부캐 다른 이제 레벨이 제로가 아닌 요런 5레벨도 자기 게시물이 써지면서 요 코멘트 카운트나 뭐 그 게시물 카운트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뭐 다른 값을 요거를 일부러 증가시키면서 뭐 저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값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은 그 상세 조건은 따로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은 요 정도만 해주면은 예, 그 뭐야 카운트랑 뭐 글 작성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예, 됐네요. 아까 좀 구글에 장애가 있었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댓글을 써도 댓글의 카운트가 늘어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좀 기초적으로, 파이어스토어의 그 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